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7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6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330건으로 이 중 599건이 낙찰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56.1%로 전월 대비 20.5%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13.2%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경매 지표는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서울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7일 서울시에서 공사 중단 사태를 빚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의 합의안을 중간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를 비롯한 8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둔촌주공 사태의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일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는 오는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되며 20곳 내외의 대상지가 10월 중 발표됩니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트슬기입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서울 경매 시장의 지표는 뜨거웠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남권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낙찰가율을 상승 견인한 건데요. 현재 경매 지표는 시장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번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에 대해서는 일부 거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전반적인 하락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걸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의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에 대한 정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지금은 굉장히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낼 수 있는 두 지역입니다. 광장구 화양동과 강남구 역삼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 체크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원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2억 8,500만 원에서 3억 3,2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말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투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광진구 화양동의 입지 그리고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게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들 장기 투자하면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타깝게도 지금 주식과 코인은 5년 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만이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알고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정말 몰라서 부동산 투자를 모르는 걸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5가지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좀 망설이시죠. 여기에 보면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식하고 경험이 좀 부족하시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투자 의지가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투자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레버리지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빚이나 대출로 생각합니다. 빚지기 싫어 나는.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은 투자를 잘 못하시죠. 그리고 좀 늘 부정적이시고 의심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요.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오르겠어 얼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주변에서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재테크 중요한데요. 인테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 덕분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은 인테크에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재개발이 뭐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단한 전문가들 20분께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셨는데 매매가, 전세가 다 오른다. 5분이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집값은 오르지 않겠지만 보합이겠지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계시죠? 네. 주택가격은 뭐 하락도 하고 뭐 강보합세다. 그런데 전세값은 2.5% 상승했다. 뭐 월세가 지금 전세를 추월했다. 반전세가 뭐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고 지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월세 전세 임대가가 오르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보냐? 뭐 아시겠지만 무주택자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봅니다. 집값은 상승하는데 만약에 전월세 가격이 그냥 안정이다. 이래도 무주택자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은 피해가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오히려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설명드릴게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집값은 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 자,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이 다른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은 오르면은 그걸 팔아야만 내가 그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러나 부동산은 내 소유권을 유지를 하면서 임대가 상승분으로 나에게 현금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로 저축을 하든 세금을 내든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고 전월세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 보통 이런 경우는 없지만 거의 재건축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네, 집을 팔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손해보지 않는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7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린다고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금리 영향이 다주택자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확신을 하냐? 다주택자는 이미 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다주택자 된 사람이 없고요. 15억 이상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더욱더 신고가를 치고 있죠. 이런 비싼 집들은 근저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들도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른 세상으로 보셔야 되고요. 금리 인상 시에 가장 피해를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좀 위험한 것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좀 적용이 되죠. 요즘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방에서만 지금 몇 군데가 해제가 됐는데 사실 지방도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플레이션의 그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월세의 상승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지금 주가 하락, 뭐 코인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회다. 이때 넣어야 되는데 현금이 없네. 자. 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현금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해 놓으셨어야 여러분이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 그리고 아파트 임대 사업자 부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판들이 있죠. 뭐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을 지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번 정부는 보수 정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다주택자 분들에게 도와달라고 정부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앞으로 뭐 몇 년, 28년에 뭐 30만 호가 입주한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여기 바로 전 단계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지으려면 멸실 주택들이 그만큼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난, 월세난이 더 심해지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들이 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주택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 1주택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주택자 가족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아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1주택자분들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계속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고정된 임금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다주택자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잖아요. 세 가지에서 지금 안 깨지고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깨지냐? 자, 이것도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냐. 기사에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거래량이 지금 거의 절벽 상태입니다. 이렇게 절벽 상태에는 집값이 진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분양이 지금 뭐 많아진다, 조정 대상 뭐 해제가 된다, 그럴 때는 또 하락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 신축이 막 입주장이 생길 때는 전세가도 약간 하락하고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도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히려 투자 고수들은 이때 매수를 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불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원룸 아파트와 원룸 복층 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 전세금은 그냥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룸을 하면 안 오른다는데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갭 투자금 내가 1,500을 했어요.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은 전세는 2년이지만 1년에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1년 만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통장에 얼마가 남냐면 1,350만 원이 나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이걸 월세로 계산을 하면 월세가 한 달에 110만 원을 여러분이 꼬박꼬박 받은 그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을 안 버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가 왜 원룸을 해야 되냐 보세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한 곳이 다 업무단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강남 업무단지, 성수 IT밸리로 계속 있고 세종대, 건대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직장인과 대학생 수요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또 10분 거리입니다. 앞으로 생기는 업무 단지들도 또 굉장히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단지 속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하필 1인 가구여야 되냐? 강남에 여러분 앞으로 일자리가 2배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 고소득자나 뭐 다 IT에 뭐 연봉이 1억, 2억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1인 가구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살아야 되는데 주거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인프라 수준에 비해서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곳이 바로 이 화양동이고 화양동에 바로 여기에 입지가 바로 딱 거기에 맞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실행 비율에 있어서 3억 원 이하가 가장 많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고 전세가 안 맞춰지지 않을까, 뭐 나중에 못 올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 없이 정말 소액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양동에 여러분이 앞으로 임대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 지금도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영동대교에서 10분 거리, 성수 IT밸리와는 1분 거리, 세종대, 건대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 건대 상권, 그리고 서울수, 어린이 대공원이 거의 영구적인 이런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이 원룸은 1억 8,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것은 원룸의 복층이 되겠죠. 지금 2억 5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2억 7천이 너무너무 빨리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나시면 2년 후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꽂히는 순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여러분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입지에 투자하실 필요가 있고요. 임대가 상승분으로 여러분의 지금 모자란 그 월급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광진구 화양동 왜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찬찬히 설명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5억 9,900만 원에서 6억 3,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전히 핵심지로 들어갑니다. 역삼동에서 여러분 당연히 강남강 갖고 싶으시죠? 모든 인프라의 총집합체입니다. 국내 최대 업무단지, 상업단지, 그리고 고용 인프라, 교통, 그리고 최고의 앞으로 첨단 업무단지의 메카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IT 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업무단지와 고급 주거단지 그리고 앞으로 자연 환경까지 구축되는 미래의 도시 모습을 갖게 되는 곳이고요. 우리가 코인계의 그 강남 땅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강남은 희소성과 상징성 그리고 앞으로 초고밀화가 되는 집약적인 땅이다라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면 자원이 있는 나라들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계속 이렇게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 그 환율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초격차의 기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가 바로 그 집약지가 바로 이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IT 기업들과 핵심 인재들이 여기 다 모여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역삼동에 사무실을 확보하는 지금 경쟁이 붙어 있어서 공신률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살아야 되는 주택들에 대해 수요도 굉장히 크겠죠. 교통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신분당선 지금 연장선 개통 이번에 5월 28일 날 됐는데 앞으로 이제 2026년에는 이제 용산까지 2차 구간 또 됩니다. 여기 개통되면서 여기 집가 상승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초 그 롯데 칠성부지 개발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이 이제 세분화로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들어갑니다. 업무단지와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고급의 신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 게다가 글로벌 5대 도시로서 핵심지로 고도화시키는 이 모든 곳에 바로 역삼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는 바로 서울시에서 계속
그 공시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대치동 학원가가 지금 다 빌라촌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거를 하냐? 아닙니다. 다 여기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주거가 필요하겠죠. 방학 동안에 학원 등록하는 애들도 있고 학원 강사도 살아야 되고 어디에 삽니까? 주변에 옵니다. 어디? 역삼동 빌라. 그래서 역삼동 빌라에 바로 높은 투자성과 가치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장인과 학원가 수요가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 뭐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은 사실 우리가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고 시세 차익이나 엄청나게 높은 임대가 상승을 보는 건데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또 생겨서 우리한테 또 희망을 주고 있죠. 그리고 강남에 대치동의 구마을 빌라가 재건축으로 돼서 아파트로 바뀌어서 이런 희망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억 9,9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억 3,500만 원까지 이렇게 투룸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임대가 5억 4천에서 5억 8천까지 임대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현금으로도 들어오신 분 많죠.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이 최소 5,500에서 6천인데 강남구 역삼동에 지금 이게 왜 기회냐? 보통 1억 원 이하로 여러분 투자하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금이 굉장히 줄었다. 이 정도로 지금 역삼동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의 핵심 개발지고요. 미래형 첨단 복합 도시면서 국제적 인지도, 희소성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고소득 임차인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요. 대치동 학군의 수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흡수하죠. 그리고 앞으로 대치동의 구마을 빌라의 재건축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혹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곳이고요. 모아주택 이런 거 또 소규모 재건축 이런 거 추진 때문에도 이곳들의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특징이 역삼동이요.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빌라 모두 다 아파트에 살 수도 없습니다. 아파트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빌라는 사실 그 주차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역삼동의 이 수요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고소득층에다가 그리고 차도 많습니다. 근데 빌라를 꺼리시는 이유가 바로 주차 문제죠. 근데 여기가 아파트형 지하 주차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주택이다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도 잘 맞춰질 뿐만이 아니라 바로 임대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역삼. 뭐 입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입지 좋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GTX나 위례신사선 이런 여러 가지 다중 역세권으로 도약할 가능성까지도 또 엿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장점들만 골고루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이사님 혹시 이 지역 투자의 유의점 같은 거는 없을까요? 여러분. 돌다리는 제가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엄청 많이 두드렸으니까 믿고 그리고 솔직히 이 방송을 보시고도 공감이 안 가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거나 다름의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냐 기회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세계 경제 그리고 내수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과 코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다라는 점은 지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명언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말입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보신 분만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꼭 실패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런 경험치를 계속 쌓으셔야만 일단 투자를 하시면 대충 여러분이 어떤 게 진정한 나에게 맞는 투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그런 투자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표들을 잘 보시면 부동산이 가장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사님이 미리 다 두들겨 봐주셨으니까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울 저평가 개발지 투자 전략을 주제로 한 1:1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서울경제에서 제가 정말 작년 정도에 제가 서울경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늘 제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조정 장세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앞으로 추가의 상승 부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렸었고요. 오늘도 그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저는 항상 이 한강변 주변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지금 조정 장세에서는 비교적 하락폭이 조금 덜 둔화하고 상승장으로 다시 되돌아섰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제가 첫 번째 지역은 이제 마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그런 얘기를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 이 현 정부가 공급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대해서 250만 가구에 대한 확충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빠른 단계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택지가 남아있는 지역들이 없죠. 그래서 빈지가 없고 택지도 사실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과 그리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추가적인 공급을 통해서 또는 일기 신도시라든지 주변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의 재건축 시장을 풀어야만 말씀하셨던 이 현재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 250만 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권 이내에서 즉 입지가 좋은 지역들 앞으로 개발이 많은 지역들의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야만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 분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가장 또 핵심적인 지역들 앞으로 이 개발이 많아서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기다 보니까 내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정보 체크들 그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요, 7억 초반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7억 2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좋아하는 지역이죠. 마포입니다. 자, 마포는 사실 많이 아시는 분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젊은 세대, 노년층, 정말 청년층, 장년층 상관없이 세대와 무관하게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변에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만한 또 중산층 또는 고령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이 많고요. 한강변에 가까우면서 서울권 이내에서 이렇게 교통 좋은 곳들을 한번 보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포만큼 가격이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망원동을 제가 마포 안에서도 망원동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강권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한강권에서 가까우면서 공원을 굉장히 많은 공원들을 끼고 있고,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DMC역이나 마포구청역이나 합정역 라인들을 필두로 했을 때 교통이 상당히 좋은 곳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DMC역 왼쪽 편에 보시면 상암동의 업무지 라인들도 있죠.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도 상암동인데, 자, 그만큼 여러 가지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는 준비돼 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하나둘씩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주변의 거주 인구, 상주 인구들도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점점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곳에 상주 인구들이 늘어나느냐? 기본적으로 마포라고 하는 곳은 용산의 옆에 붙어 있고 여의도의 위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 직접적인 배후 주거지로서 상당히 역할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배후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자급자족이 되면서 교통적인 측면과 한강의 프리미엄 그리고 공원의 프리미엄까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싸다라는 거죠. 네, 사실 싸다라고 하는 그 비교 대상 자체는 이런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 같이 비교를 하자면 마포만큼 가격대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마포는 앞으로도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지역은 이렇게 한강변 주변에 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재건축 시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바로 길 건너편의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700세대가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호재들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즉 상주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성산시형 아파트, 이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얼마만큼 더 상승해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 또한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이뿐만 아니죠.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 3,700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디로 가장 많이들 이동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멀리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임대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서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투자를 하시기에 또는 실거주를 하시기에도 이런 직주 근접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교통적인 측면 이외에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자, 거기에다가 그 가치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임대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는, 고정적인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는 직주 근접성을 가장 많이 또 평가하고 계시긴 한데, 그러기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은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공덕이나 여의도, 쥐벨리, 마고, 상암동 DMC, 그리고 용산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이 마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본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예전에야 뭐 사실 뭐 1980년대라든지 90년대 또는 70년대 그때 당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고 고속도로망이 많이 있어도 사실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가 없는 집이 없죠. 한 집에 거의 뭐 3-4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전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주거지를 선택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도로망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냐.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강변북로 라인들을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이제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등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내부순환로 라인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서울에서 대표하는 기본적인 그 4가지의 도로, 서쪽 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도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망원동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적으로 저층 주거지가 많고 한강변에 가깝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아직은 덜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되면 될수록 주거지에 대한 그런 생활 환경들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거지의 개선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삶의 질도 향상할 수가 있는 거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또 상암동 DMC 이쪽 라인에 이제 롯데몰과 같이 함께 랜드마크 타워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2025년도라든지 2026년도에는 완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 증가, 삶의 질 개선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대규모 큰 공원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삶의 질도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겠고 뭐 월드컵 대교 완공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이용이 가능하시고 이에 같이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같이 연결되면서 지방으로 이동성이 워낙에 또 좋아졌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뭐 그 얘기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같이 연결됐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4차 국가철도망 레인 그런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이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라든지 서부 광역철도망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마찬가지로 마포로 관통하게 되면서 마포에 추가적인 교통의 호재가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본 관리 계획 안에서도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권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런 혜택들 그리고 개발들로 인해서 서부 쪽 라인에서 핵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가치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발전되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후에 멀리 5년에서 10년을 바라본다면 마포 망원동은 지금 우리가 보시는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에 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투자는 사실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에 항상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금액이 상당히 착한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19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평수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방 3칸에 욕실 2개 이런 것들 추천드리고요. 이 지역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빌라나 다세대 주택만 하더라도 금액대가 8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동평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7억 원대 초반에 쓰리룸 물건, 특히나 아파트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면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임대금액 계산하셨을 때 전세한국 투자하신다면 한 1억 3천 정도.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은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으로 좀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월세 투자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네, 좋은 입지 대비 아직까지는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하는 마포구 망원동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역시나 또 어떤 지역일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강동구 고덕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상당히 좀 생소한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은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은 평택에도 있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다세대 빌라, 단독 다가구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요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아파트화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의 포커스는 재개발입니다. 재정비 사업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충분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이라든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포커스로 주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5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 5호선이 개통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주변 쪽 라인으로 이제 앞으로 9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 고덕동 라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걸렸다가 해제가 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후도라든지 재정비, 접도율 등등의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이미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신축 개발행위 제한이 걸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해제된 지역은 바로 바꿔서 말하면 다시든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런 조건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9호선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5, 6년 정도 후면은 9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센터공원역을 초역세권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고 자, 그리고 비즈밸리 라인들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진행 중이죠. 비즈밸리 라인들도 한 5, 6년 후면은 9호선이 완성되는 단계와 같이 맞물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유동인구라든지 일자리 인구들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이 과거에는 다 빌라 단지였습니다. 이런 곳들이 지금 다 하나둘씩 새 아파트로 탈바꿈이 돼가고 있고요. 이 얘기는 즉 주변에 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입지에서 보자면 좌측에는 서울 세종간, 우측에는 서울 외곽 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서울 세종은 없지만 이건 앞으로 2025년, 6년 정도 후면은 이용할 수가 있는 교통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에서 마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들이 너무나 좋다. 서울 외곽과 그 위쪽 라인의 올림픽대로 길 건너가면 강변북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좌측편에 서울 세종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핵심 요층 중에 하나다. 자,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죠.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9호선을 이용한다면 강남까지 20분대로 충분히 가능하겠고 5호선을 이용한다면 서울 도심 라인들, 여의도 라인들까지도 1시간 이내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입니다. 차를 이용하더라도 강남이나 이런 송파, 영등포 여의도권까지도 1시간 이내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접성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비즈밸리가 완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급 도시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앞에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다, 공공재개발이다, 모아타운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공급에 대한 얘기가 앞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슈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정책들을 뒷받침하려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들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지들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250만 호 그런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재개발이다 등등 얘기들이 많은데 이 강동구 고덕동은 그런 의미에 부합하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1지구와 2-1, 2-2지구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 현재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 풀려서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형태들로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2-2지구를 추천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로 탈바꿈이 된다면 강동구 안에서도 이렇게 명품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왜? 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바로 내 집 앞마당에 대형 업무타운을 가지고 있고요. 비즈밸리가 있죠.
자, 공원들 양쪽으로 끼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초중고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군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학군과 그리고 숲세권 그리고 업무 라인들 그리고 교통의 9호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 흔히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명품 입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업무지들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게 이 비즈밸리에 대한 얘기죠. 총 4가지로 구성이 될 것인데 뭐 첨단 R&D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들 약 150여 개, 이를 동안 또 하도급 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대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도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유동인구 증가는 바로 임차 수요, 거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업무지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걸맞는 주거지들도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과 직결되는 내용이고요. 뭐 이케아도 들어온다고 하죠. 국내에 딱 2개 있죠, 지금 현재. 광명과 고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케아가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 비즈밸리가 3호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굉장히 또 많은 여파가 미칠 수 있겠죠. 당연히 일자리도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자, 9호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심코 그냥 던지는 그냥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 12월 30일에 착공이 들어갔고요. 4단계가 완성이 된다면 샘터 공원역이 생깁니다. 바로 내 집 앞마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9호선의 힘을 미리 보셨다면 앞으로 생긴다면 이 지역의 주택 가격대들은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예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미 대기업들, 중견기업들의 오너분들은 이 제2경부 라인으로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한 2, 3년 전부터 매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왜 매입이 들어왔을까요? 왜 주변의 지역으로 땅을 매수할까요? 이 지역들은 이 제2경부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완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지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경부 라인을 보시면 서울과 부산 쪽 라인을 연결했을 때 가장 시작점인 부분과 끝부분이 가장 많이 올랐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앞으로 이 제2경부 생겨난다면 남구리 IC에서 시작을 해서 강동구 고덕동을 거쳐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보자면 강동구 고덕동이 시작점이 아닙니까? 그죠? 시작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생겨날 수 있고요. 첫 번째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고속도로가 될 것이고요. 가장 빠른 도로망이기 때문에 물류 관계를 거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그럴 가능성을 보신다면은 이 지역의 토지 가격 그리고 주택 가격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될지 저는 생각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개발도 9호선 개발과 제2경부의 개발과 비즈밸리의 개발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지역은 5억 3천에서 4천 정도의 투룸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소 높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투자 금액은 2억 2, 3천 정도, 월세는 대략 한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출이 또 가능하신 부분들 보셨을 때 대략 한 120 정도에서 130 정도의 월세 수익이 가능하신데 저는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한 2억 원에서 2억대 초반 정도를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묻어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1 무료 상담은 물론 무료 세미나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 남아있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